안녕하십니까. 알루미늄 브레이징 최신 기술 동향을 발표할 구연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먼저 알루미늄 브레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알루미늄 브레이징은 이제 모재의 융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용융되는 접합 매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모재 사이에 침투시켜서 모재와의 젖음성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 접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갖는 장점들이 있는데, 먼저 비교적 저온에서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의 제약이 적고요. 그리고 한 번의 접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합의 치수 변화가 적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밀 구조의 접합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종 재료와의 접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의 브레이징 기술은 이제 자동차, 철도, 항공, 산업기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부품 열 교환기의 수요 확대에 따라서 브레이징 기술이 발전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징 기술의 주류는 염화 플렉스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다음에 다시 브라기 플럭스를 조금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량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표면에 생성되는 산화피막은 막이 치밀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식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이 피막이 브레이징의 젖음성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브레이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산화피막을 파괴하는 염화계 플럭스가 개발이 되었고요. 알루미늄과 실리콘 합금을 브레이징 재료로 사용하여 조업한 알루미늄 브레이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들 기술이 도입돼서 염화계 플럭스를 기본으로 하는 토치, 침지 브레이징을 토대로 해서 논의 브레이징의 응용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먼저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히터코어가 목표가 되고 있고요. 이 기술을 응용으로 수재들을 구리에서 알루미늄으로 점점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들도 카쿨러의 생산도 연 15% 이상 신장되고 있습니다. 브레이징 방법은 염화계 플럭스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진공에서 다시 브라기 플럭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브레이징의 분류 방법이 있는데, 플럭스 브레이징 방법에는 토치 브레이징, 침지 브레이징, 논의 브레이징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플럭스리스 브레이징에는 진공 브레이징과 분위기가스 브레이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징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염화계 플럭스 브레이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알코아사에서 개발된 것이고요. 얘는 이제 조회성이 좀 강하고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브레이징 후에 제거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점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진공 브레이징법이나 불활성가스 분위기에서 브레이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다음에 토치 브레이징이 있는데, 이거는 알루미늄 토치 브레이징이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실시되었고요. 최초는 붕사와 붕산을 혼합한 플럭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작업으로도 가능하고요. 반자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침지 브레이징은 딥 브레이징이라고도 하고요. 용융 플럭스욕을 욕층에 브레이징을 합니다. 엄격한 온도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 분포가 대단히 양호하기 때문에 접합 성능에 따른 다른 방법에 비하여 조금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첨가된 600개나 700개 합금의 브레이징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논의 브레이징이 있는데, 이거는 플렉스를 물에 붙인 용액을 피접합물에 부착시켜서 약 610도씨로 유지한 후 공기가 있는 노에서 브레이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쿨러, 콘덴서 양상에 사용된 방법이고요.
알루미늄 브레이징 대량 생산을 기축을 마련한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공기 중에 있다 보니까 산화가 잘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플럭스리스 브레이징이 있는데 이거는 염하게 플럭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마지막에 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플럭스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폐수 처리 공정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기와 배수의 공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무공해 프로세스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진공 브레이징이고요. 논해를 진공을 해서 산소하고 수분 농도를 저하시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징 가열 과정에서 산화를 가능한 한 적게 해야 되고요. 진공 브레이징은 그 제품 표면의 끝마무리가 깨끗하고 무공해로 작업 환경이 좋다는 점으로서 당시 개발에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지게 됩니다. 설비비가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활성 가스 브레이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활성 가스로 분위기를 밀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KD206하고 독일의 VAW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피적합물을 기밀성로에 넣고 고순도의 질소가스를 도입하여 산소, 수소를 치환하면서 승원 브레이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도 진공 브레이징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원가 측면에서 좋지 못해서 이것도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콜릭 브레이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공 브레이징이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비싸고 노수리 관리 이런 것들에 그 원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알칸사에서 개발한 노콜릭 방법이 응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KALF4나 K3AL6F 이런 것들의 플럭스를 약간 부착해 가지고 질소 분위기에서 브레이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브레이징 방법의 종류와 설비를 보면은 침지법 같은 경우는 전처리 설비야 건조로, 브레이징로, 후세척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치법 같은 경우는 전처리와 플럭스, 그 다음에 후세척 이런 것들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조공기 분위기법 같은 경우는 전처리, 플럭스, 건조로, 브레이징로, 후세척 모두 다 필요한 설비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알루미늄 브레이징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재료의 브레이징보다 좀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확한 진단하고 처방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브레이징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만 그 재료 자체가 갖는 특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모재하고 브레이징 합금의 용융차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를 좁혀서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브레이징 하는 동안에 모재 합금이 모재하고 반응해서 모재를 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알루미늄 브레이징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모재와 브레이징 합금의 용융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브레이징 합금이 알루미늄 실리콘계 합금이고요. 보통 12.8%의 실리콘이 함유된 알루미늄 브레이징 합금이 공정유성입니다. 공정유성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합금이 섞이면서 융점이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공정온도는 약 577도씨이고 순수 알루미늄 융점은 약 660도씨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과 브레이징 합금의 차가 약 83도이긴 한데 이 온도차가 크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순 알루미늄의 융점이 643에서 657도씨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융점 차이가 조금 작게 되긴 하는데 약 66도씨 정도입니다. 그래서 66도의 차이는 브레이징에서 조금 컨트롤하기가 쉽진 않은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만큼의 경우는 융점이 더 내려가서 그 순수한 알루미늄보다 브레이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재 용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브레이징합금은 융점이 모재에 가깝고, 브레이징합금 중에 포함된 실리콘은 브레이징 중에 모재하고 반응해서 모재를 녹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재를 침식하거나 모재 구멍을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브레이징 온도가 용과제의 양이기 때문에 그 모재의 용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의 용과제를 사용해야 하고 온도를 정확하게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재의 용해는 브레이징 용과제 흐름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의 경우는 다른 브레이징에 보다 조금 접합 공차를 크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05에서 0.6% 공차가 접합면에 따라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재의 브레이징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순 알루미늄은 브레이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브레이징 합금의 경우는 좀 다르고요. 이들의 브레이징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재와 브레이징 합금의 고상온도 차이인데, 이 고상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브레이징성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레이징 모재의 두께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순 알루미늄의 열 전도성은 동약 50%,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는 45% 정도 되기 때문에 국부적인 가열은 모재를 녹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브레이징 시 모재의 고상선 근접까지 가열하면 얇은 판이나 수용 제품의 경우 기계적인 강도가 약해져서 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모재 내 마그네슘 합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은 알루미늄 합금에 많이 사용되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일반적으로 1% 이하일 때는 그 브레이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1% 이상 되면은 브레이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다음에 2.5% 이상 되면은 현저하게 브레이징성이 떨어집니다. 다음에 모재 내 실리콘 함량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실리콘은 브레이징 합금의 융점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재에 1% 이하의 실리콘이 존재하면은 큰 문제는 없지만, 그 모재에 마그네슘이 함께 존재하면은 브레이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의 함량이 모재에 많을수록 브레이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브레이징 공정인데,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그 브레이징 방법을 조금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브레이징 재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재가 있습니다. 이건 알루미늄을 얘기하는데, 이건 합금 조성에 따라서 100개부터 700개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뭐 비열처리계, 열처리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00개는 순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그다음에 순도는 99%에서 99.9. 그다음에 고순도 같은 경우에는 99.9%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기계적 강도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지만 내식성, 뭐 강해 방사성 이런 전기 전도성은 좋습니다. 다음에 이 00개는 알루미늄 고리계 합금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고리 마그네슘계도 있습니다. 내식성이 좀 안 좋고 항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상 00개는 알루미늄 마그네슘계고요. 이거는 비열 처리형이나 냉각 가공에서 다양한 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것은 망간이 1.0에서 1.5% 함유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00계는 알루미늄 실리콘계고요. 실리콘 함량이 12%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용융점이 저하합니다. 그리고 500계는 알루미늄 마그네슘계고요. 이거는 이제 마그네슘 첨가에 따라서 알루미늄의 합금의 인장 강도가 증가되고 변형 저항도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이 좀 곤란해진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600계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콘계고요. 이거는 성형 가공성, 강도,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용접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700계는 알루미늄, 징크, 마그네슘계고요. 징크가 주 첨가 원소이고 마그네슘은 소량 첨가됩니다. 이것은 용접성이 우수하고 용접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브레이징제로 사용된 모재로 사용되는 비열 처리계 합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0계하고 300계 그리고 500계 중에서 마그네슘 첨가량이 1% 이하인 것이 적당합니다. 열합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염화계 플럭스를 이용해서 논에 브레이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적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불화계 플럭스를 사용하는 노콜록 브레이징이 있습니다. 이때 마그네슘 첨가는 된 500계 합금에서 브레이징 성능이 좀 열악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처리계 브레이징 모재는 600계가 적합하고요. 6063이나 6951, 6061, 6N01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951이 용융 온도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브레이징성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브레이징성을 보면은 1050이나 1105 같은 경우 그리고 7072 이런 합금들은 질소 분위기 브레이징이나 논외 브레이징, 그 다음에 진공 브레이징 모두 다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5나 5055 같은 경우는 논외 분위기 브레이징이나 진공 브레이징에서 우수한 브레이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과제를 보면요. 용과제는 이제 사용하는 모재나 브레이징 방법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진공 브레이징 중에서는 알루미늄, 실리콘, 마그네슘 합금이 사용되고 그리고 알루미늄, 실리콘, 마그네슘, 비스무스 합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진공이 아닌 브레이징에서는 주로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은 공정점이 실리콘이 10.6%로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브레이징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4343, 그 다음에 4045, 4047 이렇게 세 종류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브레이징 특징 중에 하나는 모재 브레이징의 융점 차이가 다른 금속 브레이징에 비해서 비교적 적고요. 그리고 브레이징 재료는 선, 판, 분만 이런 거 단독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3003 합금을 코어로 사용해서 표면에 클레딩하는 소위 프레싱 시프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열 교환기를 브레이징하는 경우에는 프레싱 시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최적 브레이징 온도는 용과제의 융점이나 용과제의 양에만 좌우되지 않고 용과제와 모재의 상호 용해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브레이징 재료를 보면은 재료에서 용과제를 보면은 보통 많이 쓰는 게 4045, 그 다음에 4047 이런 것들이 있는데 4045의 브레이징 온도는 590에서 605도씨이고요. 4047의 경우는 580에서 605도씨입니다. 그리고 화학 성분을 보면은 4045가 실리콘이 9에서 11%,
사공서질이 11에서 13%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그 모재하고 용과제의 그 적정 그 브레이징 온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게 모재 쪽에서는 1060하고 1100, 상 003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590에서 615도 정도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용과제 같은 경우도 4343이 그 왼쪽에 있는 모재 1060과 비슷한 온도 분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왼쪽하고 모재하고 용과제의 그 적정 온도 분포를 봐서 거기에 맞는 브레이징 용과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플럭스가 있는데요. 이 플럭스는 이제 용융된 알루미늄 표면에 피복을 하여 산화막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재산화도 방지하고, 다음에 용과제의 유동성을 개선해서 브레이징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토치 브레이징이나 침지 브레이징, 논해 브레이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A 같은 경우에는 NaCl, KCl, LiCl, ZnCl2, LiF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용융 온도는 490에서 600도 사이입니다. 활성도가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치법, 논해법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류 B 같은 경우는 이제 NaCl, KCl, LiCl, AlF3가 있고요. 용융 온도는 480에서 59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활성도가 좀 작습니다. 침지법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럭스를 도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플럭스와 혼합된 물을 혼합한 탱크에 담그는 디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플럭스가 제품 내부까지 도포되는 장점이 있지만 도포량이 제어되지 않고 그리고 과다 도포로 인해서 불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습식 도포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럭스와 물을 혼합한 습식 플럭스를 저압의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하여 제품에 자동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2에서 25%의 플럭스 정도를 적용하고 있고요. 플럭스 젖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입자 크기는 2에서 6마이크로미터고요. 다음에 건식 도포 방법은 플럭스 분말가루를 직접 제품에 분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 교환기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건식 정전기 도포 방법으로서 플럭스 분말가루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음전화와 함께 플럭스를 제품에 분사하여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입자 크기는 3.5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페인트 플럭싱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럭스와 바인더, 다음에 유기용 매제를 물과 함께 희석해서 액체 상태의 혼합 플럭스나 맥을 열 교환기 부품에 도포한 다음에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브레이징 재료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셀프 플러싱 브레이징 시트입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랑기스와 샌드빅 오스프레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과 브라알루미노 칼륨염을 혼합하여 플럭스가 포함된 금속 합금을 제조하고요. 이 합금은 다시 용과제와 함께 라이너 형태의 알루미늄 브레이징 시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용과제 시트와 함께 재가공돼서 알루미늄 모재, 보통 상000 계열에서 모재가 사용되고요. 이런 것들의 단면이나 양면에 한미 설비에서 열 압착하여 놀 접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브래싱의 응용 제품을 보면은 그 수송 부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철도 차량에서는 이제 변압기의 절연유, 쿨러, 그리고 정유기형 콘덴서 이런 것들에 이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에 가장 많은 알루미늄 열 교환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열 교환기는 기존에는 이제 구리 계통의 열 교환기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구리 제품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요즘은 알루미늄 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산업용에서는 대형 열 교환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화학 플랜트의 저온고음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저온치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공기분리장치, 그 다음에 베릴륨, 수소 액화 플랜트나 천연가스 액화 플랜트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열 교환기의 경량성, 그 다음에 열 전도성, 가공성, 몇 가지 점에서는 이 알루미늄 재료가 중용되고 있고요. 그 사용량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용 컨덴서, 증발기, 그리고 배관계통, 엔진계통 등에 사용되는 라디에이터, 그리고 히트코 이런 것들이 브레이징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코어나 IT 분야의 방열기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제조 공법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 프로세스는 염화기 플럭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썼고요. 그리고 딥프레싱법 또는 논에브레이징법, 플럭스리스 진공법, 불합성 가스법, 노클록식법 이런 것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알루미늄에 함유된 마그네슘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하고 열 경환기의 설계를 포함해서 브레이징의 저온화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콜록 브레이징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브레이징 할 때 그 한쪽 표면에 알루미늄 그리고 실리콘 분말 그리고 불악의 플럭스를 균일한 혼합물을 피복 또는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혼합물을 노콜록 실이라고 하고요. 플럭스가 산화 피막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성분이 모재의 알루미늄만큼과 반응하여 용융납을 생성하여 브레이징하는 방법입니다. 이 노클록 브레이징 기술은 이제 플럭스 고착이 쉽지 않은 점이 있고요. 고착이 이제 제거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재료에 첨가하는 마그네슘과의 반응에 의해서 브레이징성이 저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노클록실에서 불악의 플럭스를 이용해서 마그네슘 첨가를 하는 과제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별도로 댐납 재료가 필요 없고 비교적 고가인 프레싱 시트를 필요치 않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에는 이러한 결점을 개량하는 아이디어를 고사해서 획기적인 방법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브레이징은 자동차 공업과 밀접한 동반 발전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의 고성능화에서는 이제 열 교환기의 효율 향상과 경량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알루미늄 크레이드판이 개발되고 있고 열 교환기용 파이프도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 교환기 설계나 브레이징에 아직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도되는 방법으로는 시간 단축을 위한 반응고 브레이징이나 저온화를 기반으로 한 확산 브레이징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새로운 공법이 아니더라도 조금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염두에 두고 원가 경쟁력이 있는 공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 알루미늄 브레이징은 그 플럭스 계통에서는 플럭스 브레이징에서는 염화기 계통의 토치나 침지법 이런 것들이 그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악의 플럭스를 사용하는 노콜록스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플럭스리스 쪽에서는 보증목법을 이용한 그 브레이징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알루미늄 용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고요. AL 그 알루미늄의 그 20% 카파가 함유됐고, 그 다음에 2% 니켈, 5% 실리콘 함유된 용과제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 4.2% 실리콘, 40% 징크,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 게르마늄, 실리콘, 마그네슘이 첨가된 합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7% 실리콘, 20% 카파, 2% 틴, 1% 마그네슘계 합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